자, 오늘은 문제풀이. 자, 대표 예제 1번부터 이제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 예제 1번. 자, 첫 번째는 이제 항등식 문제예요. 자, 주어진 등식. 주어진 등식 ax-kx 플러스 2a-3k 플러스 1은 0. 이거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래. 자, 1번. 주어진 등식이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할 때 뭔 뜻? 뭐에 대해서? x에 대한 항등식이야. x에 대한 항등식 이란 뜻이야. 이게 무슨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면 이렇게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놓냐? 머시기 x 플러스 머시기는 0 이런 꼴로 바꿔줘야 돼. 그래야 x가 뭐가 들어가도 성립하려면 얘가 0 얘가 0 이렇게. 그러니까 x라는 문자에 대해서 묶어주라는 얘기지. 선생님 x제곱이 있으면요. 물론 x제곱이 있으면 이렇게 묶어줘야죠. 그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도 x 있는 게 뭐뭐야? 얘죠? 네. 그러면 얘 x로 묶으면 얼마 돼? a-k의 x. 그 다음에 나머지 찌끄레기들 2a-3k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x가 뭐가 들어가도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a가 k네요. 여기다가 a 대신에 k를 집어넣으면 2k 2k-3k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0이야. 맞죠? 이 0이어야 되니까. 이 0이어야 되니까. 따라서 k는 1. k가 아니면 a도 1이라는 얘기죠? 네. a하고 k가 같다 했으니까 a도 1, k도 1 이렇게 했으면 정답이라는 얘기죠. 됐죠? 자, 두 번째 문제를 봅시다. 두 번째 문제. 그러면 주어진 등식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이거 뭐야?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머시기 k 플러스 머시기는 0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 맞죠? 그러니까 얘를 k 있는 놈만 골라보면 요놈하고 요놈이잖아. 그럼 k로 묶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k 맞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ax 플러스 2a 플러스 1은 0 이렇게 보는 거라.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0이라는 얘기지? 따라서 x는 얼마야? 마이너스 3. x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2a 플러스 1이 0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0이야. 따라서 a는 1. 그럼 이제 a는 여기서는 1이고 x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값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문자를 내림차 순으로 해서 묶어서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항등식 문제. 됐죠? 요거는 지금은 이게 이 단원 자체로서만 나오지만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조금 더 고등학교 걸 배우다 보면 이런 게 어떤 거를 막 풀다 보면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 나와. 근데 거기에 대해 이런 말이나 이런 말이 있을 때 그러니까 풀이 과정상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풀이 과정상으로. 다음 문제 봅시다. 다음 문제.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너희들이 그 1학기 과정이 일단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고1 1학기 과정이 끝나면 얼추 그러면은 실제 고등학교 1학년들 이 본 시험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성황고든 아니면 송호고든 경항고든 동산고든 아니면 뭐 이 시험들이 있을 건데 그 시험을 볼 거예요. 왜냐면 너희들이 선행을 하면 대충 뭐 이해는 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느끼는데 막상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선행을 했는데 어느 정도 실력일까? 실제로 내가 고1이라면 반에서 어느 정도 될까? 아니면 학교에서 어느 정도 될까? 이런 것을
자기가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현재 지금 너희들이 고1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진단하는 방법이 이 반에 있는 친구들밖에 없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 비교 대상들을 한 학교에 있는 학생들, 고등학생들 1학년들하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해보면, 아 내가 지금 만약에 지금 고1이라면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줄 알아야죠. 판단해야죠. 자, 두 번째,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미정계수법 이렇게 나왔어요. 자, 봅시다.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a, b, c의 값을 각각 구하라.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a, b, c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자, 아까 뭐 x에 대한 항등식인데 얘는 전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뭐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죠. 애매하죠. 사실 전개하려면 뭐 금방 하기도 할 수도 있고, 그치? 그래서 전개하기가 약간 어렵다, 난 귀찮다, 두 가지로 다 풀어줄게. 이걸 전개해봤어요. 자, 먼저 개수 비교. 전개하기 편한 것은 뭘 이용한다? 개수를 비교하는 개수 비교법. 전개하기 어려우면 수치 대입법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죠. 자, 전개했어. 이렇게 했더니 x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 ax 제곱, 이렇게 하면 bx, 맞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x의 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a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b, 맞잖아. 그러면 x의 세제곱 없어지고 이거하고 이거 하면 얼마야? a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 이렇게 되고, 얘하고 얘하고 하면 b 마이너스 2a의 x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죠. 얘와 얘가 같다 이런 얘기잖아. 개수 비교하면 항등식을 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x 세제곱 x 제곱 똑같고, a 마이너스 이거 얼마여야 돼? 1이라는 얘기죠. 이 개수가 1이니까 얘가 얼마란 얘기야? c. 얘가 얼마란 얘기야? 6. 이런 얘기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a는 3. 3. a 구했어. b는 마이너스 3. 그쵸? 그럼 b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a가 3인데 그러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네. 지금 얼마? 마이너스 9가 c다. 이게 무슨 법? 개수 비교법. 개수 비교법. 다 보였죠? 그러면 수치 대입법으로 이거를 난 전개하기 너무 귀찮아요, 수치 대입법을 풀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x 대신에 얼마 집어넣을까? 2 집어넣으면 0. 2 집어넣으면 안쪽은 0이고 얘는 8 플러스 4 플러스 2c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2c는 마이너스 8 얼마야? 18. 따라서 c는 마이너스 9. 바로 나오죠, c. 그죠? c가 마이너스 9야. 그 다음에 또 얼마 넣어봐? 이번에는 뭐 0 같은 거 한번 넣어볼게. 0 넣어보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0 집으면 0, 0이니까 b. 이것이 여기다 0 집어넣으면 0, 0, 0, 6. 따라서 b는 마이너스 3. 맞죠? 그 다음에 b 이렇게 해주고 뭐 1 같은 것도 집어넣으면 a급 나올 거 아니야. b하고 c하고 다 아니까. 이렇게 하는 게 수치 대입법이다. 2번은 전개하기가 쉬워, 어려워요? 2번은 어려워요. 겁내 짜증나죠? 이런 것은 무조건 수치 대입법을 이용한다. 수성아, 네. x 대신에 수치 대입법을 하려고 하는데 네. 수치를 그러니까 숫자를 몇 개를 넣어야 될까? 2개요. 숫자를 넣는 거요? 숫자 몇 개를 넣어야 될까? 몇 번 넣어봐야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지? 2번 아니에요? 준호 맞지? 네. 준호야, 몇 개의 숫자를 넣어야 되죠? 3개요. 그렇지. 왜? 구하고자 하는 문자가 3개면 식도 3개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3개를 넣어봐야 돼. 2개 넣어가지고 안 돼. 그러면 자, 뭐뭐뭐를 넣어봐야 돼. 첫 번째 x 대신 얼마 넣으면 좀 편하겠어? 1. 1. 또 마이너스 1. 그쵸? 또 0. 그렇지. 맞죠? 이런 숫자들을 넣으면 왜 이걸 넣으면 편할 건지 대략 짐작이 가죠? 1 집어넣으면 얘가 0, 여기도 0. 1 집어넣으면 2a. 그것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빼기 3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럼 a 얼마야?
그죠? 2a가 0이니까 a 0이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가 0, 얘도 0이야.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c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3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c가 3, 4, 5, 6이니까 c는 3. 그 다음 x 대신 0 집어넣으면 얘도 0, 얘도 0이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b는 0 집어넣으면 0, 0, 2. 따라서 b는 얼마였다? 마이너스 2였다. 이렇게 a 값, b 값, c 값을 모두 구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수수의 값은. 됐나요? 알겠죠? 그리고 너희들이 중학교 때까지 점수를 내거나 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공식만 외워서 그냥 뭐 집어넣거나 좀만 응용되는 그 정도 수준이라면 고등학교 때는 이러한 문제의 아주 작은 힌트 하나, x에 대한 항등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실수 x다라는 말, 우린 그냥 이런 말은 원래 옛날에 그냥 넘어갔잖아. 이런 말 하나하나 해도 다 숨겨진 뜻이 있는 거야, 문제를 풀기 위한.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계산력은 기본 바탕이고, 중학교 때는 여태 동안 계산력이 기본이었다면 고등학교 때는 계산력은 기본 바탕이고, 그 문제를 얼마나 해석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의 말에서 숨어있는 뜻이 무엇이냐, 해석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해석력이 있냐 없냐, 그죠? 해석력이 있냐 없냐가 고등학교 때 중요해요. 넘어갑니다. 다음 넘어가기 전에 너희들 보고 좀 문제를 풀고 갈게. 문제 4번 해볼 수 있겠지? 주상아, 네. 몇 개 넣어야 돼? 3개요. 그래. 문제 4번하고 3번 그리고 위에 있는 1번, 2번 이렇게 네 문제 모두 해보세요. 밑에 나와 있는 네 문제. 알겠죠?